우리 지역의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시사 토크쇼 이슈앤 팩트체크입니다. 자, 농가들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 통해서 농가들은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함께할 수 있는 것 바로 로컬푸드 시스템이죠. 지난 4월에 구미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2개월 만에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송경섭 센터장님, 그리고 농가 대표로 손광식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센터장님, 지난 4월에 개장한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재단이 언제 설립됐고 그리고 규모와 또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구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021년도 7월 1일자로 설립이 되어 있어서 네. 저 직원들은 저 포함해서 2021년도 10월 5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희 재단 설립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제 농업인의 그 안정적인 소득 증진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그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 재단의 어떤 설립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첫 그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금호 산점이 지난 4월 20일 날 오픈했습니다. 예, 규모는 171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그다음 소포장실, 그다음 사무실, 그다음에 공유부업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분이 찾으셨고 매출은 어느 정도? 예, 지금 일 매출이 평균 6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은 조금 못 미치고 그리고 또 금요일부터 주말은 뭐 1,200~300까지 올라가면서 고객들도 지금 일 뭐 한 500여 분이 찾아주시고 주말은 뭐 1,000여 분이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수많은 입점업체 가운데 우리 손광식 대표님 나오셨는데 어떤 작물을 키우고 계시는지요? 저는 버섯 해평 그 도리사 인근에 버섯 농사 10년 차입니다. 예. 버섯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버섯은 참송이 버섯, 그러고 송표버섯이라 하는 버섯, 포고버섯 이런 종류로 지금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한 경험은 뭐 여러 가지 재산 다 해봤는데 그 중에도 저 유통이 잘 되는 버섯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 키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손 많이 가고. 예, 어려운 버섯이죠. 버섯은 그 환경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건 버섯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균으로 키워지기 때문에 동물성이 그래 아주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유통 과정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갔고 지금은 어떻게 줄었는지 그거 좀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죠.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공판장으로 많이 가고 공판장. 저희들 매장 저희 매장에 저희 그 농장으로 보면은 공판장이 주로 나갔습니다. 그냥 공판을 일괄해서 그냥 공판 팔고 마트에 납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다든지 저희들 뭐 수출도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로컬 푸드가 생겨서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판장에 나가면은 수수료를 떼고 수수료. 마트에 나가면은 수수료가 보편적으로 30% 이상입니다. 30% 이상이요? 예, 그러니 마트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제한 잘 안 합니다. 그러니 마트에 나가는 그보다 더 높은 데도 있지만은 보통 25%, 30% 이상이기 때문에 로컬 푸드는 그에 비하면은 뭐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큰 장점이 되겠군요. 예, 장점이죠. 그건 수익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다이 직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입점 기준은 우선 구미시에 주소를 둬야 되고요. 주소가 반드시 구미시에. 네, 구미시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재단 자체의 그 신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 교육한 이후에 입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농약 잔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만 저희 또 직원이 현장 필지를 확인해보고. 그냥 품질만 좋다고 입점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입점했다가 중간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잔류 농약 검사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유통 단계에서 그걸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농약이 검출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입증을 못하게 이제 출하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만 저희 직매장이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선 까다롭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꼼꼼한 단계 검사들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입점만 하면 능사가 아니라 출하 교육도 있고 굉장히 교육하는 게 많은가 봅니다. 어떤 교육을 받나요? 입점하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교육을 3번 이상 세 번 이상. 해야 되고 입점하고 나서도 상시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입점도 좀 까다롭고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통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철저히 해야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또 농부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농사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종경기능사, 친환경 관리사 이런 공부를 하거든요. 옛날적으로 간행적인 농사를 짓는 방법, 농약을 많이 치는 화학 비료를 많이 치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 짓는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친환경이다 하는 그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농가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교육이 예, 필요하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정보 제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농가들도 좀 더 제대로 농산물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도 로컬푸드 제품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버섯 농사를 개인적으로 버섯 농사를 말씀드리면은 중국 버섯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통되는 버섯 중에 포고버섯 종류는 건버섯은 한 70% 이상, 생버섯도 50% 이상 중국 버섯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중국 버섯은 우리나라 버섯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모양도 훨씬 더 이쁘고 눈으로 보면 품질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냐? 중국 버섯은 농약을 칩니다. 생으로도 먹는 버섯을 농약을 쳐서는 씻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리 농산물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건 간에 유통거리가 길면 길어질수록 보존제라든가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나는 것보다 절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하거나 나더라도 가격 때문에 수입하는 건데 그런 좀 꼼꼼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지혜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납품하는 농가 대부분이요, 센터장님. 대규모 농이 아니라 영세 소농들이 많은데 이분들 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품질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지금 농가들에게 이제 그 입점할 때 출하 희망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고추면 고추 시금치 월별로 그 기존 이 데이터가 이제 신청할 때 작목을 어떤 걸 내겠다고 그런 기초 자료를 신청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시스템에 내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지 재배지 확인을 직접 합니다.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품목별로 그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출하량 조절 부분 이렇게 실시하려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기영섭 센터장님이 경기도 화성에서 이 친환경 센터를 7개나 운영하시면서 300억의 농가 소득을 올린 신화 같은 존재시라 일부러 초빙도 해서 센터장 맡고 계신 거고 하는데 그런 노하우도 구미에 많이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예, 하성 푸드 통합 지원센터라고 이제 구미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같은 조직입니다. 제가 이제 하성시에서 이제 처음으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TF 팀에서부터 쭉 구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걸 다 처음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농산물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농산물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부분들이 실패하면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어떤 그 어려운 직면에 처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품질 관리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공인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예로 들면 하성시에서 어떤 출하 농가가 규정을 위반해서 출하 정지 6개월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6개월이나요? 네, 그래서
3억 연매출을 1억 5천에게 손실을 시킨 저 장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외압도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강히 그 부분을 대처를 해서 아마 그 품질 부분은 제가 구미시에서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항의를 듣더라도 품질 관리 기준만큼은 엄격하게 계속 쭉 적용해 오셨군요. 네네네. 그런 초지일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긴 한데 농가 입장에서는 양도 맞춰야 되고 관리 시스템도 적용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애로사항 한숨 묻으시세요. 애로사항이라보다는 농가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농가는 또 농사 짓는 제가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보면 농사 짓는 사람 아주 양심적입니다. 요사이 이제 탄소 제로 뭐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농약을 더 치고 화학 비료를 치고 이러면은 농산물 생산은 쉽습니다. 훨씬 농비도 적게 들고 사람 힘도 덜 들고 훨씬 좋지만은 그런 걸 이용함으로써 그런 생산되는 농산물은 사람이 먹는 농산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농가들도 요사이는 그렇게 농사를 안 짓고 된 소린대로 화학 비료 적게 쓰고 그렇게 성장 촉진제나 이런 거 안 쓰고 농사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까다롭게 해야만이 그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로컬푸드가 살아남고 우리 농가, 구미 농가가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농가들이 자기 양심을 걸고 농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다 착하니까 솔직히. 그 처음에 계획서를 낸다고 하셨긴 했지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괜찮은데 부족하다가 나면 이것도 문제가 될 텐데 우리 대표님이라든가 주변 농가분들 얘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뭐 버섯 농가는 이제 그 몇몇 농가가 지금 현재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납품은 뭐 서로 그 생산 조율을 어느 정도 하는 그 무게적으로 자기 거 더 많이 하고 하면 좋겠지만 무게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고 말을 안 해도 농가들은 뭐 서로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건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 이제 그 우리 구미 로컬푸드는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자리가 시스템이 제대로 다 되지는 않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힘듭니다만은 지역에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자긍심이랄까 이런 보람이 있습니다, 실제. 멀리 안 가고도 지역에 내 이웃한테 농산물을 내 이름 붙은 농산물을 준다 하는 거는 뭐 공급한다는 거는 그것도 뭐 하나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구매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75%가 외지 혹은 수입이었고 25%만 구미시의 로컬 푸드를 이렇게 구입해서 우리가 소비했었는데 너무 적은 퍼센테이지인데 이게 좀 많이 늘어나겠죠? 예, 지금 로컬푸드 지매장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이 진행이 되면 구미농산물이 아마 많이 소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한다. 참 좋은 의도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서 센터장님 계셨던 화성이라든가 우리 구미 등등등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참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적자를 못 견디고 그냥 문을 닫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도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푸드플랜은 구미시 농가와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떤 농가가 이득되든 소비자가 이득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일이고 소비자에는 바른 먹거리를 먹는 공익 사업입니다. 이게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매 수수료를 제하고 농가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두고 있고 우리 기본적인 수수료만 우리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이제 그 수수료를 높이면 그만큼 판매 부분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이제 발길이 이제 끊어질 것이고 결국 농가는 출하를 않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이익은 그런 어떤 이득에 대한 관점이 아닌 전체 판매 매출을 봐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제 구미 농가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이 구미에 지출되는 선순환 경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가 소득도 올리고 소비자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오늘 한쪽만 잡는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네, 근데 궁금한 게 기존의 유통 단계마다 큰 유통, 작은 유통 이런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부터 어떤 뭐 불만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나요? 혹시? 지금은 아예 오픈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없습니다. 일단 뭐 소비자 측에서는 조금 가격이 높다고 이렇게 한간에 얘기 있었었는데 지금 좀 3개월 지나고 지금 보면 자정 기능을 거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혹시 기존에 견고하게 이렇게 있던 유통 단계마다의 조직들,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발 내지는 뭐 애문 소리를 할까봐 걱정인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대표님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점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가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농가들이 그 로컬푸드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들이 품질 관리,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든다 하는 주인 의식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미 시민이 로컬푸드에 가면은 친환경이고 진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 하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소비자에 대한 로컬푸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지원.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로컬푸드가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많이 판을 치는 이런 시장에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제대로 소비되면 탄소도 제로 줄일 수도 있고 네네. 친환경이고 이런데 제대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그 농업 정책이 좀 힘들다. 지금 일반적인 저희 개인 생각인데 구미는 그 공업 도시라서 일반적인 정책이 공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데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농업적인 정책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미시나 의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로컬푸드가 될 거다. 로컬푸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오픈하면은 3년에서 뭐 우리 센터장님 잘 아시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는 적자 납니다. 아, 그래 적자를 딛고 어느 정도 홍보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에 수익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푸드가 수익을 내는 조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역 농산물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지역민이 건강해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사람 살리는 운동으로 가야 되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로컬푸드가 간다 하는 거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경쟁사에서 수익 구조로 가야 된다 하는 이론도 맞겠지만은 그래서 정책을 하고 있는 의회나 시에서는 이거를 지역 농산물을 살리고 지역의 그 우리 소비자의 건강을 살리는 그런 사람 살리는 운동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중에 공익적인 역할을 담보해내야 되겠네요. 뭐 시라든가 센터 직매장보다는 농가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매장이 판매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체험 행사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던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직매장은 단순한 농산물만 판매하는 그 마트가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구미의 그 소비자와 그 구미 농업인이 서로 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히 이제 팜투어라든가 그다음에 농가 체험 행사, 가을에 이제 김장 김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하고 농업인과 서로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뭐 김장 당국의 행사도 그 철마다 인기 있는 과일 내지는 채소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이벤트를 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게 하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금호산 1호점만 있지만 화성에서 7개까지 경영하시잖아요. 구미도 2, 3, 4, 5 계속 생길 수 있겠네요. 구미도 한 4, 5점까지 제가 4, 5점까지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생기면 더 좋고요. 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많이 애용해달라고 두 분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부터. 네. 구미 선산 출신 그 단계 하유지 선생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먹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는 구미 시민뿐만 아니라 도립공원 금호산을 찾는 외부 관광 께서도 이제 구미 당기는 이곳 제가 이게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신선하다, 안전하다, 힐링하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산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 좋은데요. 네. 구미 당기는 구미 농산물. 네. 그렇죠. 우리 저 대표님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좋은 농산물 많이 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해주시죠. 그 구미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살립니다. 구미 경제를 살리고, 그러고 구미 농가를 살리고, 또 소비자를 살리면서 그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를 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농산물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많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있는 자기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보장되기 때문에 신토부리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만 캐치 많이 하는데 그 뜻을 보면은 사람 신, 몸신과 흙토입니다. 사람과 흙은 같은 거다. 사람이, 이 땅에 구미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구미 농산물은 같은 거다. 땅에서 나는 이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지에서 멀리 있는 농산물보다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드시는 게 건강한 먹거리다. 그런 말씀 드리고, 특히 뭐 탄소 제로 모익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건강한 먹거리는 지금 우리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게 건강한 먹거리의 탄소 제로 운동입니다. 그거 제일 그 지구도 살리고 구미도 살리고 우리 소비자의 건강도 살리는 로컬푸드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구미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우리 송경섭 센터장님과 농가 대표로 손광식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또 좋은 결실 많은 분들이 찾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생산된 음식이 밥상에 올라오는 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구미 농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처럼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25, 35, 45 계속 늘어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